실직했을 때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서 주는 게 바로 실업급여죠. 그런데 그동안 부정수급, 반복수급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있다는 비판도 있어 왔습니다. 정부가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실업급여를 먼저 손보기로 했습니다. 일한 시간 기준으로 급여 제도를 바꾼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고용 취약계층의 보호망이 더 취약해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예술 강사 이 씨. 강의 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노동자로 분류됩니다. 매년 겨울방학을 제외한 10개월만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고용과 실업 상태가 반복됩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으로 간단히 1개월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장구를 더 배운다던가. 앞으로 이 씨가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하루 4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확히 일한 시간을 계산해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하루 2시간 일해온 노동자는 46만 원, 3시간 일한 노동자는 23만 원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약 180만 명, 비정규직이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안전 노동자,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를 깎으려 하는 이유는 가장 만만한 취약계층을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고용 관련 예산안에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급여, 두루누리 예산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정부는 책정된 예산 대비 쓰이지 않은 불용률을 반영해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인 만큼 불용에 따른 단순 삭감 이전에 제도 문턱을 낮춰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이 잘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데 좀 심도 깊게 검토하지 않고 당장 불용이 있으니까 예산을 그냥 깎겠다라는 접근 자체는 문제가 있는 접근일 수도 있다. 정부는 부정 반복 수급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던 실업급여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초단시간 실업급여를 제외한 다른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와 여당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데는 실업급여가 월급보다도 많아서 일할 의지를 꺾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로 든 수치가 정확한 건지 홍성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원하지 않는 실업 상황에 처하면 구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통상 실업 전 석 달치 임금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보고 이것의 60%를 지급합니다. 주 40시간 일한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는 한 달 120만 원, 구직은커녕 생계 유지도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하한액 제도입니다. 평균 임금 대신 최저임금의 80%를 기초로 실업급여를 주는 겁니다.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도 오르다 보니 근로자가 각종 세금을 제한 뒤 받는 월급보다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급자 163만 명 중 28%인 45만여 명이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는 세후 월급 수준을 계산할 때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10.3%가 빠져나간다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실효세율은 0.1%에 불과합니다.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는 겁니다. 10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경우 사회보험료를 정부 지원금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후 월급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다 보니 실업급여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는 착시가 생겼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만 단순히 퍼센트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서 역전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은 사실 현실에서는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겠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한국은 최대 270일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최대 24개월, 일본은 최대 360일로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손보기 전에 편법적인 반복수급이나 형식적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부터 우선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2022년의 경우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은 179만 9,800원으로 최저 월 실업급여 184만 7,040원보다도 4만 7,240원이 작습니다. 한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배짱이를 더 챙겨주느냐 라면서 비난하는 여론도 보았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공감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입니다. 실업급여 받는 노동자를 시의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노동자의 쉼에조차 여성과 청년을 갈라치는 태도가 분노를 자아냅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선보이는 코너 팩트체크를 하는 순서죠. 오늘도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영상에 나온 얘기를 이제 오늘 해야 되는데 예. 이른바 실업급여. 근데 요즘 실업이냐 실업이냐 이게 예. 이 발음까지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 뭐 차차 얘기를 해볼 텐데 지난주에 그 정부 여당이 실업급여 하한액 그러니까 맨 아래선이죠. 예. 아래선. 이거를 이제 낮추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제 논란이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들이 좀 나와서 예. 더 논란을 좀 키운 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실업급여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죠. 예. 네, 일단 저는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정부에서 시혜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기금 여기에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를테면 자동차 보험도 있고 건강보험도 이제 뭐 돈을 내잖아요. 이런 듯이 고용보험을 내는데 고용보험은 본인의 임금의 0.9%를 개인이 내고요. 그리고 회사가 0.9%를 매칭형이죠. 0.9%씩 1.8%를 이제 내는 거. 요겁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은 조건이 필요한데 직전에 한 1년 반 동안에 6개월 이상 180일 정도를 이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 기간을 좀 잘 맞추지 않으면은 못 받는 경우가 꽤 많이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에서 해직이 돼야 돼요. 내가 이 회사 좀 거치게 얘기했으면 더러워서 못 다니겠다. 라고 본인이 관두면은 안 돼요. 회사에서는 이 사람을 우리가 잘랐다, 해고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증명 서류를 이제 관할 구청에 제출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120일 그리고 최장 270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4달에서 9달 정도 최당 이제 9달 이제 요거는 연령별로 좀 다릅니다. 근데 5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실업급여 개념이고. 근데 이제 문제의 발언, 그게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실업급여 개선 공청회가 열렸는데 당정 주도로 거기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해서 이제 좀 네티즌들 사이에서 좀 여러 얘기가 돌았는데 사실은 저게 이제 일부러 저희가 이제 익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을 안 밝히고 또 이제 영상도 있는 사실은 이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중에는 이제 저 말을 한 그 담당자가 좀 사과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좀 본인의 뜻이 지금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된 젊은 청년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그 돈으로 이제 해외여행도 간다. 그리고 고가품의 선글라스를 산다든지 옷을 사든지 한다. 그래서 뭐 표정도 뭐 밝더라. 뭐 그런 말까지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저게 좀 논란이 됐고 저 말의 취지를 받아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그 문제의 실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이제 언어 유희죠. 말하자면 달콤한 실업. 뭐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커피에 넣어 먹는 시럽을 얘기하죠. 달콤한 실업급여가 되고 있다. 월급보다 오히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역전 현상이 28%나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게 이제 적절한
말이냐, 또 팩트가 맞느냐, 이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잠깐 정리를 했고요. 예. 일단 차근차근 가보죠. 아까 그 실업급여 담당자의 그 문제의 발언, 그거는 뭐랄까요, 물론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예. 뭐 작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좀 성급하게 일반화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국민 폄훼, 그러니까 뭐 젊은층, 청년층, 여성층 폄훼 이제 발언으로 좀 읽힐 수가 있어서 논란이 됐는데, 저분의 발언보다도 사실 그거를 박대출 정책위 의장이 저걸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잠시만요. 지금 예, 뉴스 예. 속보가 떠서 잠깐만 이거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예, 짚어보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60대 실종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5명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험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잖아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제가 뭐 사고를 안 내면은 보험료는 사실상 이제 저는 지급받거나 혜택을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혜택을 보는 거고 누군가는 혜택을 안 받는 건데, 이거는 이 보험이라는 시스템에 우리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몇백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 제가 한 1년에 병원을 한두 번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안 갑니다. 그 대신에 노인분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면 의료 쇼핑한다 이렇게 비난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분들이 많이 가는 거는. 젊은 여성들이 뭐 많이 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해고가 많이 되니까 그분들이 타겟팅이 돼서 해고가 많이 돼서 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들 표정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나요? 뭐 이를테면 해고가 돼서 슬픈 사람도 있고 기쁜 사람도 있고, 뭐 야 해외 이 지긋지긋한 회사에서 해방됐다, 안 그래도 관두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외 여행 갔는지 안 갔는지 그분이 어떻게 그거를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봤습니까 그거를? 예.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고 뭔가를 이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거의 취지 자체는 해고가 되거나 그랬을 때 다음 취직을 위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급해 준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다음 구직을 위해서 준비를 하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거의 취지에 맞게 이거를 이제 운용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목표인 거죠. 예. 그 다음 부분을 짚어보면 아까 그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 잠깐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그 부분을 좀 팩트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박대출 정책위의장 발언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아까 보신 건데 월급보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28%나 되고 이게 역전현상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부분 팩트 체크해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해에 이제 163만 명이 이제 수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28%에 달하는 45만 명이 지금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이제 지급받았다. 요게 지금 그 근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취지예요, 지금 저 말이. 예. 최저임금입니다. 이게 이제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현재 지금 한국의 올해의 최저임금이 201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만 원에 201만 580원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공제가 대충 1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그리고 소득세 이거를 10.3%를 제하면은 179만 9,800원,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왼쪽이 최저임금 201만 원인데 좀 저걸 보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저렇고, 그런데 실제 저기에서 이제 실수령액, 노동자들의 실수령액은 한 18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건데 실업급여는 지금 184만 원을 받으니까 이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주장인데 이게 계산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와요. 그 소득세 떼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최저임금에서 아까 그 201만 원인가요? 거기에서 지금 왼쪽 보시면 179만 원이 되니까 실업급여 184만 원보다 오히려 더 낮아진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받는 것보다 오히려 실업급여, 일을 안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5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박대출 정책위의장 말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제가 5만 원을 더 받기 위해 최소 그러니까 4개월에서 길면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회사를 그만두겠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겠지만은 얼마나 이게 유인이 되는 것이냐.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주 26일을 일한 거를 상정을 해가지고 저게 201만 원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공제해가지고 그러니까 179만 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지금 뭐죠? 최저임금이 아니라 제가 잠깐만 헷갈려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30일치를 받은 거예요. 저게. 아, 예. 그러니까 26일하고 30일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26일이란 게 아니라 만약에 30일 일했다라고 하면은 실제는 2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201만 원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더 많아지니까 예. 그거를 공제를 하더라도 19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 자체가 이제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8%가 정말로 맞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를 안 내는 한 45%가 근로자의 45%가 근로소득세를 안 냅니다. 사실상 소득이 적어서. 그러니까 소득이 적고 이런저런 공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0.1%만 소득세를 낸다라고 해요. 예. 지금 뭐 기재부 통계를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저 아까 전에 10.3%를 공제하는 저 금액, 그 공제에서 나온 금액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법이 틀렸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실제 역전이 발생하는 거는 전문가들의 얘기는 한 5%, 전체의 한 5% 정도만 약간의 역전이 발생하지 28%는 부풀려졌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8%는 너무 많이 잡은 거다. 계산법이 좀 틀렸다라는 취지고. 그런데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제 거론한 사례들을 보면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나 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사례를 봤더니만 20차례에 걸쳐서 9천만 원까지 받은 사례도 있더라.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그렇죠. 부분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이게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이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멍을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시를 든 게 한 회사에서 계속 고용했다가 해고했다, 고용했다, 해고했다라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이 같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구멍을 막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에 있는 교포들, 뭐 미국 영주권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어치씩 의료 쇼핑을 하니까 여기에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거주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어요. 그리고 중국 동포라고 하는 거, 조선족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가족을 이를테면 직계 좀비속 위아래까지 다 하다가 그러니까 자녀하고 아내만 해당될 수 있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그리고 그것도 거주 기간을 6개월로 이제 늘려놨단 말이에요. 이런 예. 식으로 구멍을 막는 방식으로 이제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뭐 20번씩 막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가? 왜 같은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해고가 되지? 이거를 이를테면 감사를 나간다라든지 뭐 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은 뭐 사업주한테 벌금 매기거나 처벌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실업급여 하한선을 없애버리겠다? 뭔가 맨날 백지화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걸 이제 이 정부가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접근 방식이 좀 잘못됐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그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거나 낮춘다는 거는 그만큼 더 적게 주겠다는 취지인데 그게 과연 이제 올바른 접근 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우리가 높으니까 낮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정부 여당의 어떤 취지나 방향성인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다른 나라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요국의 OECD에서 발표한 건데, 주요국의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 이거는 이제 기준이 뭐냐면은 만 40세의 노동자가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4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는 그거의 44%니까 한 180만 원 정도를 실업급여로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다른 나라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26%니까 대략적으로 400만 원이라고 한다라면은 100만 원 정도, 110만 원 정도 받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주긴 많이 준다. 많이 준다. 예. 라는 게 이제 OECD 통계예요. 요거는 맞는데 이게 다른 통계도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 비율을 보면은 예. 이를테면 한국은 60%인데 일본은 80%, 프랑스는 75%, 독일은 67%.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액 비율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이게 왜냐하면 다 받는 사람, 실제 받는 사람들이 이 기간도 다르잖아요. 기간도 다르고 이를테면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받아본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저 정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예. 요 자료도 감안을 하면은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인색하게 주고 있다라는 또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언급을 안 했어요. 국가별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굉장히 다른데 한국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아, 예. 한국이 굉장히 짧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0에서 270일 이렇게 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월까지 최장 11개월까지 주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24개월을 줍니다. 최장 2년을 주고요. 스위스도 17개월, 포르투갈 18개월, 일본도 1년 이렇게 주니까 오히려 한국은 이 기간이 짧은 거예요. 예. 최장 기간이. 예. 그래서 이거는 뭐 국가의 그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적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랜 기간 주느냐. 그 부분에선 우리가 확실히 좀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짧은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아까도 하한액 비율은 좀 높지만 그 하한액이 아니라 실제 평균 임금 대비해서 실업급여액이 얼마나 나가느냐 그 비율을 따져보면 또 우리가 그렇게 높지 않다. 예.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실업급여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보면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이 지금 많이 줄어서 지금 예. 적자가 나고 있다.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이걸 좀 손봐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실업급여 하한액을 뭐 낮추자 없애자 이런 얘기를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에는 이제 10조 원 정도, 2,544억 정도 이제 흑자였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조 원 정도가 이제 적자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해고돼-가지고 그냥 본인이 자발적으로 관둔 게 아니라 해고돼-가지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좋은 일자리가 상당히 적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 과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던 단기직 뭐 노동자들 이런 분 라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을 상당히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죠. 이분들 특고라고 하죠. 특고라고 하죠. 예. 이분들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되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제 나가는데 이런 업종의 특수성상 해고가 잦고 다시 재취업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사회 안전망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돈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니까 물론 적자를 보고 있고 해소를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저게 나쁜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이걸 혜택을 많이 본 거니까 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는 부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무한정 적자가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긴 하겠죠.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제도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섬세하게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당정은 노동계를 포함해서 뭐 여론 수렴을 해보겠다. 좀 그래서 이제 바꿔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노동계는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좀 언급을 했듯이.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시혜성으로 이제 바라본다라는 거죠. 이거를 뭐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 건데 이거의 근본 취지가 노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스스로 실업자가 되고 싶은 노동자가 누가 있겠냐. 그리고 실업급여를 깎으면은 취업률이 올라간다? 발상이 기가 막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마디로 근로의욕이 없다. 이거를 많이 받으니까 정말로 이게 근데 뭐 10년씩 주는 것도 아니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장 27개월이 아니 그 270일이고 이것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면 계속 증명해야 되고요. 센터에 가가지고 주기적으로도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조건이 안 좋다라는 거를 그럼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하나는 실업급여만 주지 말고 실업급여와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건지, 이런 취업 알선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라. 지금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팩트체크 실업급여 논란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